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25년간 스파이와 지능 범죄자들을 다루는 업무를 해오다가 심리 전문가가 된 존 네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에서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모습이나 표정, 태도를 읽을 수 있었을 때 설득해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나 표정 하나가 말보다 더 여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죠. 자,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에서는 성공하는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작은 행동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스처라든가 표정, 태도 뭐 이런 것들이죠.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그 대면 인터뷰라든가 미팅 같은 걸 대표님은 많이 하실 텐데 대개는 그 말 아닌 행동이라든가 눈빛만 봐도 대략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요. 네.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대략 파악이 되실 텐데요. 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긴장을 하면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면접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들을 보면 유난히 질문에 답을 할 때 눈을 깜빡입니다. 맞아요. 예. 네,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대답은 잘하고 있는 건가, 긴장과 불안한 그런 느낌을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행동일 텐데요. 예. 반면에 또 눈에 띄는 후보자들은 눈빛이 또렷하고 상대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들은요, 아무리 많은 사진기에 플래시가 터진다고 해도 또 아무리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도요, 눈을 깜빡이는 것은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는 지인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사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기는 하는데 당당함이나 자신감은 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 자리에서 눈을 유난히 깜빡거리시면 상대방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이 밖에 또 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팅 시에요. 예. 셔츠 소매자락이나 시계를 또 만지작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죠. 네, 이런 행동은요,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면접 중에도 소매자락을 계속 만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역시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자신감 없는 불안한 마음이 전달되면 아무래도 또 좋은 평가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긴장해서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걸 텐데요. 중요한 자리에 가보면 실제로 그 손을 어디에 둘까 이게 네.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까? 주로 예. 무릎 위에 놓으시거나요. 아니면 테이블 위에 손을 얌전하게 올려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상대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 깍지를 끼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 잡는 겁니까? 네네. 예, 예. 그러면 상대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알아차리고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 중요한 얘기할 때 깍지를 껴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연상만 해봐도 네. 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좋은 전략인데 입장을 바꿔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의 심리를 읽고 싶을 때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건지 네.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면접 중에 면접관이 귀를 만진다. 이건 어떤 사인일까요? 좀 재미없다 그런 건가요? 네, 흥미가 있다라는 네,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다. 이런 좋은 괜찮은 사인입니다.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야기가 흥미롭다, 더 듣고 싶어진다라고 할 때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귀를 만지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 이야기에 상대가 귀를 만진다라고 한다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더 밀어붙여도 되겠군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 얘기가 재미없다. 상대방이 그만 듣고 싶어한다. 이럴 때 사인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은요. 예. 한쪽 다리를 체중에 실린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에 더 체중을 실린다. 네. 예. 버스나 지하철역에서 내릴 예정인 사람들을 보면요. 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엉덩이를 자주 들썩들썩거린다. 그런다 그러면 재빠르게 이야기 소재를 바꾸거나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못 챈다라고 할 때는요. 예. 자리를 정리하면서 자리를 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또 그런데도 눈치가 없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죠. 말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 너무 재미없어요. 이만 갈까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급해지면서 상대방 얘기가 재미없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개 체중을 이제 한쪽 다리로 옮겨 싣는다. 네. 저급함의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가급적 미리 상대의 제스처에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그 미팅 자리에서 좀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보이고 싶다 이럴 때 말 말고 비언어적으로 쓸만한 전략이 없을까요?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네. 웃는 얼굴이 좋을까요? 웃지 않는 얼굴이 좋을까요? 너무 웃어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자리는. 네. 우리가 보통 고객 앞에서 늘 웃어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는 상대를 압도하고 싶다. 그렇다면 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네. 예. 웃음이 해픈 사람은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그 아돌프 히틀러는 예. 평상시에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요. 예.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나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는 절대 웃지 않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압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 게 좋다. 이건 또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참 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게 이 비언어적 전략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웃는 얼굴일수록 좀 파워가 없게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네.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좀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컨설턴트나 변호사들이 일부러 경직된 얼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좀 전략적으로 그때그때 표정도 좀 바꿀 줄 아는 전략가이신가요? 또 뭐 상대의 제스처에는 얼마나 빠르게 또 눈치를 채는 편이신가요? 오늘은 나의 비언어적 행동들이 자리와 상황에 걸맞는지 한번 의식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귀를 만지는 게 얘기가 재밌다. 네. 더 해라. 이런 얘기인 건 또 오늘 또 처음 알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서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